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오늘은 트러스트원 컨설팅의 차재원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차쌤 이발도 하시고 정말 멋져지셨는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타인의 이발도 체크한다니 이 방송의 진행이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방송 나와서 이발했다는 얘기를 한 기억이 없는데 굉장히 반갑고 또 뭔가 좀 따뜻한 분위기로 오늘 내용을 전달 드릴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 요새 날씨가 따뜻해져가지고 시원한 머리 스타일이 좀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오늘이 올봄 들어서 가장 따뜻한 날이거든요. 또 아무래도 날씨랑 관련이. 네, 서울이 24도까지 오르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이상 고온 현상입니다. 이따 가실 때는 외투를 벗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걱정이 돼요. 나중에 꽃 구경도 가시나요? 글쎄요. 꽃 얘기들을 할 줄 몰랐는데 이 송정공원인가요? 뒤쪽에 송공원 있는데 송땡공원. 이 방송국 근처에 있거든요. 그쪽에 꽃이 흐트러지게 많이 펴 있더라고요. 그냥 퇴근하시는 길에 보실 예정이시고. 글쎄요, 뭐 저 혼자 가긴 그렇고 이 방송국 PD랑 손잡고 같이 가든지 방법을 좀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부정하는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데요. 뭐 각자 알아서 가는 걸로 하시죠. 오늘 뭐 세계 물의 날이라고 하면서요? 세계 물의 날? 물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세계 물의 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3월 22일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날들이 많습니다. 덤덤히 좀 읊어보도록 하죠. 1938년에 삼성그룹의 시초인 삼성상회가 설립이 되었다고 합니다. 67년에는 추억의 이름인 대우그룹이 창립이 되었고요. 66년에는 영화배우 박중훈 씨가 생일이셨습니다. 그리고 70년에는 마라토너 황영조 선생님 생일이셨고요. 76년에는 리즈 위더스푼 배우님 생일이었어요. 금발이 너무해 그 배우님 아시죠? 그분 저보다 한참 누님이신데 77년에는 사랑과 전쟁에 나오시는 장가연 배우님 생일이셨고 2013년에 나 혼자 산다가 첫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소식이 3월 22일에 있으니 물의 날도 중요한데 다른 날도 중요하다. 이렇게 또 제가 방송국 쇼츠를 챙겨드리네요. 이렇게 애드립을 준비하셨다고요? 매년 이런 식이었습니다. 엄청나십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이어서 채용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저희 코너는 채용 코너니까요. 소식을 알려드려야겠죠. 오늘은 어떤 채용 기업을 준비하셨나요? 굉장히 채용 소식으로서 따끈따끈한 현대오일뱅크의 채용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따끈따끈합니다. 현대오일뱅크 대표적인 정유 회사잖아요. 어떤 기업인지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의 1위 정유 회사라고 하면 이제 SK에너지. SK를 브랜드로 떠올릴 수 있는데 이제 2위권으로는 GS칼텍스랑 현대오일뱅크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1964년에 시작된 정유 회사로서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현재와 미래를 같이 고민하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주요 사업은 윤활기유, 석유화학, 제철화학, 유류 저장 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들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회사 측의 인재상에 따르면 회사 측 인재상을 덤덤히 읊어보겠습니다. 최고에 도전하는 열정적인 인재, 세상을 바꿔가는 혁신적인 인재, 정직을 실천하는 신뢰받는 인재. 전체적으로 이런 좀 뭐랄까요? 기간 사업에 가까울 만큼 좀 익숙한 사업 영역을 하는 기업들일수록 상대적으로 인재상을 좀 더 이렇게 도전적이고 좀 더 진취적인 키워드로 인재들을 뽑고자 하는 것들이 느껴지는 게 대표적인 이 기업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해당 기업의 다양한 개요와 내용들을 보더라도 현재보다는 2030년 혹은 그 이후의 다양한 사업들을 이어가는 것을 좀 더 포커스를 두면서 현재는 내실 있는 사업의 수익 측면 그리고 신사업청의 측면은 2030년 이후를 바라보는 그런 쪽으로 좀 회사의 사업을 이어간다는 게 특징이고요. 정유업의 특성상 연봉 수준이 조금 높다는 게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뭐 일단 기본급으로만 알려져 있는 게 4천만 원대 후반으로 신입사원 기준으로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실수령이라든지 기타 인센티브나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한다면 5천만 원대 수준의 신입사원의 그 다양한 처우를 보장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또 놀라운 손동작. 정말 머니. 정말 많이 봤는데요, 신입사원으로. 네네. 와, 정말 부럽습니다. 덤덤히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비범한 인재를 구할 것 같은데. 그렇죠, 저도 부러워요. 그 밖에 추가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알아야 될 소식이나 최근 현황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현황이라고 한다면 회사 측에서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2030 비전과 관련해서 친환경에 진심인 회사의 모습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기사들을 통해도 나와 있지만 2030년까지 연간 100만 톤에 달하는 화이트 바이오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이 화이트 바이오라는 게 재생 가능한 식물 자원을 원료로 화학 제품이나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는 기술을 화이트 바이오라고 합니다. 옥수수나 목재류, 뭐 콩 이런 관련된 재료들을 말이죠.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단순한 정유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라
다양한 원재료를 바탕으로 에너지 전반의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기업이다. 이런 쪽으로 좀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회사의 현황들을 보고 우리가 이제 자기소개서를 쓸 거 아닙니까? 그럼 기업의 정보가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런 정보들을 보면서 아 이렇다고 하고 회사의 현황을 한 두세 줄 정도 이렇게 적당히 넣어놓고 이제 내가 여기에 발 맞추어 함께 하겠다. 내가 진짜 같이 하고 싶다. 일을 뭐 이런 쪽으로만 이제 글을 적어내리는 경향들이 있을 텐데 지금 이런 산업군의 회사들일수록 본인이 이러한 성과 혹은 회사가 이렇게 성장하기까지의 그 이면에 구성원들의 그 숨은 노력들, 구성원들의 이런 좀 역량적인 측면이 높았다라는 것을 내가 발견했다 쪽으로 이러한 현황을 같이 좀 이해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나와 있는 성과가 좋아서 지원합니다 보다는 그 성과가 있기까지의 이면을 파악했고 내가 이제 그 성과를 새롭게 견인하고자 지원한다라는 얘기까지 같이 좀 적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색을 하면 뭐 특별한 얘기들이 생각보다는 없는 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그 현대 오일뱅크에서 하는 그 카엔 앱 어플 홍보만 문구만 몇 개 나오니까 이게 내가 뭘 적어야 되나 싶을 텐데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좀 안내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사실 현대 오일뱅크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정유 사업밖에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다양한 에너지 사업 영역으로 확대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 채용에 대해서 자세히 만나보겠습니다. 채용 공고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오일뱅크 2023년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 서류 접수는 3월 31일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까지고요. 모집 회사는 오일뱅크, 케미칼, 코스모 이렇게 세 회사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선발하고요. 오일뱅크와 케미칼, 코스모 모두 엔지니어, 경영 일반은 오일뱅크와 케미칼, 오일뱅크만 보면은 엔지니어와 경영 일반, 국내 영업, IT 이렇게 4가지 부문으로 채용을 진행합니다. 절차는 서류, AI 역량 검사, 면접, 채용 검진, 최종 합격의 순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차쌤은 이번 채용에 대해서 어떤 특징을 발견하셨나요? 좀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한 3가지 정도 특징이 있는데요. 이게 HD 현대라는 그 그룹 계열이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계열인데 이 계열의 다른 회사들의 채용 공고들이 비슷한 시기에 열렸거나 열릴 예정인데 이것들과 중복 지원에도 무관하다는 점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좋다. 삼성은 안 되잖아요. 그러게요. 삼성은 안 되는데 얘는 또 되네요. 다행입니다. 이게 또 원래대로면 HD 그룹 리액션이 또 좋은 느낌. 지원을 하시는 건 아니시죠? 몰래 할 수도 있습니다. 몰래 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겠네요. 어쨌든 이 많이 주신다고 해서 대부분은 이제 중복 지원이 안 되게끔 하고 있지만 오일뱅크만 따로 떼어서 채용을 하는 게 HD 그룹 채용과는 좀 다르다는 것,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게 AI 역량 검사로 적상 검사를 대체하는 게 이제 작년부터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기출된 후기는 물론이고요. 실질적으로 뭐 무료나 유료 AI 역량 검사를 한번 테스트를 보시면서 이런 질문들에 대해 내가 어떻게 답변을 대비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면 좋겠고요. 3번째 특징, 현대케미칼과 코스모와 같이 오일뱅크와 연계되어 있는 회사들의 채용도 같이 진행이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는 점, 결국 사업이 수직 계열화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연장선에 있는 산업군까지 같이 채용이 이루어진다는 따끈따끈한 기대 밖의 채용 소식이라서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2자릿수의 채용이라고 흔히들 알려져 있지만 그 2자릿수라는 게 뭐 11명일 수도 있는 거고요. 40몇 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명확하게 어디라고 딱 좀 정의 내리긴 곤란하겠지만 현대오일뱅크는 그래도 한 40명대, 50명대 이상의 채용이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보고요. 나머지 2개 계열사는 그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인원으로 채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예상을 못했던 따끈따끈한 채용 소식이다 보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소서 가이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부터 살펴볼게요. 네, 첫 번째 자소서 문항입니다. 본인이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선택하신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는 무엇인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싶은지 포함해서 기재해 주십시오라는 800자 문항입니다. 작성 요령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그 회사 선택 기준을 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게 사람마다 회사 선택을 정하는 기준은 다르거든요. 나는 연봉을 많이 주는 곳에 일하고 싶어. 뭐 나는 경쟁력 있는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 이렇게 사람마다 회사 선택 기준들이 다른데 사실 이 구직을 하는 분들은 그런 기준이 사실 마땅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빅 네임, 타이틀이 훌륭하고 연봉을 많이 주고 뭐 돈 때문에 뭐 이렇게 취업하는 거죠. 뭐 이렇게 너무 현실적이고 지역적인 기준보다는 이번 기회에 오피셜하게
그 회사 선택 기준을 장만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장만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삶이니까 제가 응원합니다. 근데 이 취업은 이 기업 입장에서는 예. 월급을 주고 일할 로열티를 갖춘 지원자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회사가 묻는 질문에 맞게 자신의 생각이 필터링된 무언가의 내용물이 나와야 이게 좀 성립이 될 것 같거든요. 이를테면 내가 주어진 업무에서 좀 자율성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곳인가. 예, 이 회사 그렇게 일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회사는 최고 수준의 정유사업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친환경 에너지 플랫폼으로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에서 현재 일하는 건 물론이고요. 앞으로 또 직무가 전환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까지 고려한다면 다양한 곳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인재라는 이 업무의 자율성도 회사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좀 마음에 드셨나요? 네. 이거 말고도 이걸 말하면 그대로 또 쓸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저 지금 거의 다 썼는데. 그러니까요. 다 똑같이 쓰면 이제 지금 거의 다 썼는데. 그러니까요. 큰일 나는 거거든요. 전통적으로 많이 그냥 우리끼리만 알면 안 될까요? 비밀로? 그러기에는 PD님의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녹화가 정상도 송출이 되고 있거든요. 누군가는 봐야 되니까요. 예. 그 밖에도 뭐 내가 어떤 그렇겠네요. 면에서 그렇죠 기여를 할 수 있고 내가 가진 전공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가 등등과 같이 다양한 회사 선택 기준을 명확하게 밝혀주는 게 중요할 뿐입니다. 여기서 뭐 그냥 단순히 경쟁력 있는 곳에서 일하고 싶었다. 그리고 경쟁력에 해당되는 회사가 이렇게 잘 나간다고 이제 내가 여기에 지원한다. 이런 패턴은 뭐 틀린 건 아닌데 다른 지원자들과의 차별화를 생각한다면 좀 곤란하겠고요. 서류는 통과될지라도 면접 때 집중 질문을 받게 될 겁니다. 대체 우리 회사의 어떤 경쟁력이 마음에 들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달라. 이런 좀 불편한 질문을 피하고 싶다면 1번 문항부터 견고하게 써주셔야겠죠. 그냥 저처럼 네. 멋진 출입증을 걸고 싶었어요. 이렇게 답하면 안 되겠네요. 그건 이제 소제목에 들어가면 좋습니다. 간지 나잖아요. 이렇게. 간지라는 보다는 이제 네. 매끄럽잖아요. 폼이 나잖아요. 폼 나잖아요. 네, 뭐 그런 거를 네. 소제목에 넣되 내용은 좀 다르게. 그렇게 정말 멋있는 기업에 내가 어떤 영향을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았다. 네. 실제 제출하실 것 같은 좀 불안감이 듭니다. 왜 불안? 방송에 집중해 주시면 저희 제작진이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리 잡은 것 같으니까. 네, 그래요. 열심히 해야죠. 유의할 점도 말해볼까요? 예, 유의할 점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왜냐하면 이 유의할 점이 중요한 게 대부분 생각하실 때 그냥 이 직무는 어떻다. 이런 정의를 내리기 바쁜 건데 정의를 내리는 식의 직무 기술서 같은 느낌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판단 기준을 적어주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에서의 역할 수행, 그냥 단순히 회사 측에서 오픈되어 있는 정보 혹은 뭐 업계의 유사한 직무들, 타사의 동일한 직무의 현직자들의 인터뷰 등을 잘 보셔도 단순히 일을 한다는 게 조금 일반화되게 기술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따라서 그냥 단순한 업무를 소개한다 수준보다는 나와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에 초점을 두면서 작성을 해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나만 알고 싶은 비밀노트 톡톡이잖아요. 진짜 네네. 저만 알고 싶네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중간에 편이 들어가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네, 귀중한 정보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직 문항이 더 남았습니다. 네, 2번 문항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번 문항은 일상생활 또는 업무 수행 중 기존에 하던 방식을 탈피하고 새롭게 시도하여 성취하거나 실패했던 경험을 기술해주세요라는 600자 문항입니다. 이런 문항은 어떻게 적으면 좋을까요? 네, 앞으로 그 취업을 준비하시면서 기존과 다르게 뭐 접근했다라든지 이런 문항이나 뭐 면접 때도 자주 나오거든요. 이런 걸 묻는 그 이면에는 결국 다른 관점으로 새롭게 추진을 할 수 있는 이런 개선적인 사고, 창의적인 발상을 할 줄 아는지 그 일할 때의 모습을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헤아려 보기 위해 나온 질문입니다. 이런 문항을 자소서로 쓸 때는 기존에 하던 방식이 조금 올드스쿨하고 고리타분하고 늘 하던 대로 하고 심지어 거기에 빌런까지 등장해 주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던 대로 해야지 뭐 이렇게 일을 키웁니까? 뭐 이런 등장인물, 뭐 나이고와 남녀노소 막론하고 있다면 그런 인물까지 그렇다고 뭐 지어내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배경적인 설명 아래에서 새롭게 시도를 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가 목표했던 그 무언가 결국 단체 활동 속에서 개선적 사고를 발휘했던 쪽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야겠죠. 결국에는 새로운 시도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고 느껴서 새롭게 시도해서 목표했던 걸 이루었다라는 플로우로 작성이 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밖에 2번 문항을 작성할 때 꼭 유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짚어주시죠. 아무래도 업무 수행이라는 단어가 자소서 문항에 나오기 때문에 뭔가 내가 일을 했었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좀 부담감들이 있을 겁니다. 일을 안 했다고 하면 일상생활이라는 단어도 있으니까 또 일상생활에서 또 여러분들끼리 뭐 여행 갔을 때 얘기를 꼭 하세요. 친구들과 어디 뭐 일본 여행을 갔는데 나는 롯본기 힐즈를 가려고 했는데 친구들은 긴자나 시부야를 가야 된다라든지 이렇게 뭐 여행지에 대한 뭐
대립 뭐 이런 좀 지엽적인 정보만으로는 일할 때 개선적 사고를 파악하기가 곤란합니다. 철저하게 과제를 수행했다거나 아니면 뭐 프로젝트 아니면 동아리 활동 때 했었던 그런 일들과 내용들 가운데 기존에 하던 대로 관습대로 가는 것에 대한 좀 새로운 접근 그런 쪽으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3번 항목도 살펴보겠습니다. 3번 자소서 항목은 다른 지원자들과 차별화되는 자신만의 강점 키워드를 2가지 제시하고 이를 홍보해 주세요라는 600자 문항입니다. 자신만의 강점 키워드를 2가지를 제시하고 홍보를 해달라고 하는데 네. 이 문항은 좀 특이하고 특별하고 중요해 보이는 항목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강점이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직무 강점을 어필해달라. 일을 수행하는데 이 지원자가 즉 내가 적합하다는 걸 어필해달라는 의미의 그런 문항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네. 제가 지금 취업 컨설턴트인데 만약에 이 질문을 저에게 대입을 했을 때 강사 당신의 강점이 뭡니까? 라고 하면 제가 뭐 소통, 강의력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당연히 그래야 될 걸 강점이라고 하면 좀 설득되기가 어렵겠죠. 조금은 넓은 범위의 이야기들로 내 강점을 표현하면 어렵다는 겁니다. 따라서 소통, 협업 맞는 말이긴 한데 그게 그냥 넓은 의미로만 기술이 되면 좀 설득되기가 어렵고요. 뭐 설득 기반의 커뮤니케이션 아니면 업무상의 유기적인 조율과 소통의 협업 이렇게 좀 말을 풀어서 접근을 하든지 아니면 정말 본인의 시그니처를 이번 기회에 잘 정리하셔서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도저히 할 얘기거리가 없다면 네. 일을 수행하는 측면 혹은 특정한 역할을 맡아서 무언가 활동을 하셨을 당시 그 일, 내 맡은 역할을 어떤 마인드로 접근하고 추진하고 해결했고 완료했는지 뭐 그런 쪽들을 한번 잘 챙겨보시면서 본인의 장점을 어필해 주시는 성과 위주의 기술이 무엇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보통 이게 2가지 정도 강점을 제시하세요라는 문항은 그냥 제가 잘하는 거 장점을 직무 역량과 연관시켜서 쓰면 될 것 같은데 홍보하라고 하니까 약간 이건 다른 차원인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홍보의 키워드를 맞출 필요는 없을까요? 키워드를 맞춘다는 건 결국 그 당시 에피소드 속 성과를 홍보를 해주면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개인적인 유튜브 클립이나 채널을 보유하고 있다면 뭐 한 달 만에 구독자 1만 팔로워를 거둔 비결 뭐 이렇게 홍보를 하게 되면 이 친구는 뭐지? 결국엔 본인의 어떤 기획력이라든지 업무 추진을 말하려고 했던 건데 제목부터 그렇게 접근을 한다면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지금 제 멘트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성과를 나의 홍보 포인트로서 소제목이나 약간의 키워드로 작은 따옴표 등을 통해 활용한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 되게 혹하는 홍보 문구였습니다. 한 달 만에 10,000명 구독자를 만드는 방법. 네, 7만 원. 네. 10만 명이요? 네네. 구독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바로 이렇게 눈길이 갈 것 같은 그런 좋습니다. 제목인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기소개서 문항 가이드까지 만나봤는데요. 이어서 이어질 전형들에 대해서도 소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질 전형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뭐 AI 역량 검사는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니까요. 뭐 다른 시간들을 통해서 소개를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면접이 2번 있는데 1차 면접은 실무 면접, 2차 면접은 임원 면접이 되어 있다. 여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면접인데 회사와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갖춘 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질문들을 보면 지원 직무를 위해 준비한 게 뭐냐라는 질문이 초반에 나오다가 중간에 본인이 지원한 이 직무 담당자가 갖춰야 될 역량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 중간에 나오고 면접 후반부에 진짜 이 직무를 왜 선택했느냐라는 질문이 3번 나왔습니다. 결국 직무 지원 동기를 3번 묻는 건데 결국 우리는 직무 지원 동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질문과 답변을 하나의 세트로 모닝 세트처럼 세트 구성으로 요거를 한글 텍스트만 외우면 응용력이 떨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따라서 이런 류의 면접들은 내가 이번 면접 때 지원 동기를 물을 때라면 회사와 관련해서는 이런 내용을 주로 하고 직무와 관련해서는 내가 직무를 좋아하는 이유도 하나, 이 직무에 내가 적합한 내 전공도 하나, 그리고 이 직무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잘할 수 있는지 포부와 함께 지원 동기 하나 이렇게 얘기해야지 라고 좀 이렇게 좀 그룹핑해서 덩어리 지어서 이렇게 좀 답변을 세팅해 나가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이런 류의 회사 면접의 대비에 있어서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깊게 들어보네요. 3번 지원 동기를 물어본다고 하면은 3번 다 다르게 답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모든 분들한테 다 이렇게 물었을 리는 없고요. 지원 동기가 그만큼 빈약했고 설득력이 없었기 때문에 재차 확인을 하는 검증의 질문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밖에도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결국에는 이 서류 전형부터 꼼꼼하게 접근을 하고 지원한 자에게 좋은 기회를
주는 기업이라고 알려져 있고 채용 소식이 꾸준히 이렇게 이어진다는 건 신규 인력에 대한 관심도 또한 많은 기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 나랑 관련이 있는 전공이나 직무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적극 지원하셔서 좋은 성과, 좋은 회사니까요. 좋은 성과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트러스트원 컨설팅의 차재원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